자, 사드 기지의 환경평가 결과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환경평가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는데 몇 년 만에 이제 나온 건데 한동안 정치권에서 사드 괴담들이 난무했습니다. 그 때문에 참외 농가들이 천문학적인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환경평가 결과는 어땠을까요? 지금까지 사드 괴담에 앞장섰던 분들은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닐까요? 함께 보시죠. 사드 기지 전자파 영향은 미미하다라는 과학적인 환경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드 레이더 전자파 암을 일으킨다라는 괴담도 있었고요. 참외가 썩는다라는 괴담도 있었는데요. 썩는 참외는 없었어요. 임시 배치 이후 6년 만에 이 괴담은 허위로 판명됐습니다. 김소영 교수님, 환경평가 결과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인체 보호 기준의 530분의 1 수준의 이제 전자파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전문 기관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만 하고, 당초에 이제 사드가 배치될 때 얼마나 무시무시한 괴담들이 많았습니까? 참외가 전자파에 튀겨진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있었잖아요. 사실 참외랑 수박이 참 여름에 대표적인 과일인데 참외도 먹기 힘들고 수박도 민주당 때문에 먹기 힘들고 막 이런 상황인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수박하고 참외인데 저는 그냥 잘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외 수박 많이 사 드셔도 이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과학이라는 거는요, 숫자가 말해주는 거거든요. 기준이라는 게 정해져 있고 그 기준에 넘느냐 마느냐로 판단하는 것이 과학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정치가 개입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그게 바로 과학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안이 조성되게 되면은 그런 과학들을 믿지 않고 자꾸 선동당하는 경향성이 있거든요. 물론 국민들이 가졌던 불안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불안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과학적으로 결과가 버젓이 나온다면 이제는 그런 불안을 떨치고, 사람이 어떤 것을 안다는 것은 불안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이것이 아주 인체에는 미미한 영향이고, 오히려 우리가 집에서 맨날 핸드폰 끼고 스마트폰 보는 게 어쩌면 더 전자파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사드 때문에 어떤 참외가 암을 유발한다거나 이런 괴담들은 이제 그만 사라져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박선배 변호사님, 이번 환경평가 결과는 상당히 과학적이었습니다. 인체 보호 기준은 530분의 1에도 못 미친다라는 거고 휴대국 기지국보다도 못 미친다라는 건데, 애초에 사실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사드 전자파 때문에 유명 참외 산지에 참외가 썩는다라는 괴담을 믿지 않았고, 그동안 참외 잘 사 먹었습니다. 맛있게. 올해는 특히 참외가 맛있더군요. 왜 이런 괴담들이 퍼진 겁니까? 전자파로 암에 걸린다 뭐 이런 괴담들이요. 일단은 정치적 논란으로 상당히 많이 불거지기도 했었고, 사드 장비가 배치되는 성주 지역의 주민들로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 불안감에 정치적 논란이 겹치면서 일부 과학적 근거와 관련해서도 다툼의 여지가 발생한다는 논란이 더 커진 것 같습니다. 환경부가 일단 환경 영향 평가를 종료하고 인체 보호 기준에 충분히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 반대 단체나 주민들은 그 의심을 털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환경 영향 평가 이후에 정식 장비가 반입되고 관련된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투쟁이 더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사드 반대 단체와 주민 등이 연대해서 출력값과 측정값 간의 인과관계가 규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측정값만을 토대로 그 수치를 계산했지만 어떠한 방식으로 출력을 했는지, 출력의 정도가 강이었는지 중간이었는지 약이었는지가 규명되지 않았고, 통상 이와 같은 전자파를 측정할 때는 1년 단위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측정을 해야 하는데 4개월간의 졸속 측정에 불과하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민들 중에서는 일부가 가까운 마을에서 암에 걸린 사람들이 상당수가 발생하기도 했고, 상당수의 주민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기도 하다. 관련 자료를 정부가 충분히 공개하지 않고 있다면서 반발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불안 심리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는 것, 정부가 환경 영향 평가 외에도 충분한 설득 작업을 더 이어나가야 하지 않을까. 적어도 국민뿐만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은 아직도 온전히 해소되지 못한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드 반대 단체가 곧 그 지역 주민들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아마 어떤 과학적인 결과를 내놔도 이거를 다른 목적으로 반대하시는 분들은 납득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제 그만하십시오. 지금 반대하시는 발언하고 그때 반대했던 참외가 썩는다라는 발언이 같지도 않지 않습니까? 맥락은 같게 반대를 해야 되는데 그때 반대 논리도 바뀌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결국 농민들이 수백억의 피해를 봤는데 그 피해 책임 안 지실 것 아닙니까? 그때 민주당에서도 이런 괴담이 나왔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강풍 정책과 외교 무능이 실패를 거듭하면서 만들어낸 패착이 사드인 것입니다. 탄핵 전국을 사드 전국을 희석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전자파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할 말이 많은 것이 애시당초 이 위험성을 강조한 것은 미 육군 교범, 이 사드에 대한 어떤 교범에서 사드 전방 3.5km는 출입금지 구역으로 해라. 여기에는 전자파, 극초단파 위험이 굉장히 농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서 문제가 시작된 거거든요. 그 극초단파가 나온다는 건 사실 아닙니까? 관련해서 당시 민주당 의원 몇몇이 이런 모습을 벌이기도 했었죠. 자, 이렇게 노래 부르고 춤판을 벌이고 그 가운데서 참외가 썩는다라는 괴담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튀겨진다, 뭐 이런 선동성 발언도 저 자리에서 나온 바 있었죠. 배준영 의원님, 이제는 괴담이 좀 종료됐으면 좋겠어요. 네. 저 화면에 나오는 6분 의원님 중에 3분이 지금 현역입니다, 민주당에서. 그래서 이제 휴대전화 전자파 정도의 이제 안전성이 검증된 거에 대해서 사과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당시 성주 참외가 한 전국 생산량의 80% 정도 됐는데 가격이 30% 폭락했습니다. 수백억의 손해가 났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손해 지실 겁니까? 공포 마케팅하고 표를 얻는 그런 전략으로는 진정한 정치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좀 본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공군 방공포병사령부 출신이라서 미사일을 잘 아는데요. 예. 우리나라 혼자 힘으로 우리나라 영공 방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형 삼축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막고 선제 공격하고 그리고 대량 응징 보복하는 겁니다. 그 축중의 하나가 사드인데 고도 40km부터 150km까지 저희가 요격을 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은 우리나라가 몇 분 만에 초토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급하게 한미동맹을 이어나가는 차원에서 하려고 그랬는데 문재인 정부가 그것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지금 뭐 6년 걸린 거 아닙니까? 예. 그동안에 32만 제곱킬로미터의 임시 막사같이 있었던 게 이제 70만 제곱미터의 제대로 된 시설이 된 거고요. 지금 중국을 의식해서 뭐 말씀을 하시는데 중국 산동반도에도 우리나라를 충분히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 그런 기지가 있고 또 레이더 그런 망도 있습니다. 그리고 산동반도에서 백령도까지 거리가 인천항에서의 백령도까지 거리가 같아요. 그런 상황은 무시하면서 그렇게 밤이면 밤마다 전자파 밑에서 튀겨지긴 싫어 이런 노래나 부르고 이거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이번은 정부만 한 게 아니라 한국전파진흥협회와 함께 실측을 한 결과입니다. 한국전파진흥협회는 전파법에 따라 설립된 신뢰성 있는 전문 기관입니다. 이번 환경평가 결과로 더 이상 괴담 확대가 종료돼서 우리 농민들이 더 이상 피해 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